이번 파이코 팀의 공지는 상당히 많은 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해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는 약 4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여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이 투데이 챌린지를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은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코어 팀이 진행하는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나 사진 공유 등의 행사를 더 이상 의미 없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드디어 파이는 소셜 네트워크를 표방하는 암호화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즉 현재의 X 플랫폼이 지불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는 파이어사이드 포럼 자체가 하나의 대형 블록체인 소셜 플랫폼이 되고 메인넷이 오픈되면 갖게 될 파이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여러분의 활동 하나하나가 모두 돈으로 바뀌고 업로드시키는 사진 또한 NFT화 됩니다. 파이 플랫폼과 연결되어서 진행하는 모든 게임들은 웹3를 지배하게 되며 솔라나나 엑시 인피니티와 같이 P2E, 즉 게임을 통해서 일상의 수입을 올리는 수익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오니어들이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열광하면 열광할수록 파이코인의 수요가 광고나 게임 시장 등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 가격 또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앱 홈 화면에서 개인의 프로파일을 설정하시고 각자의 트로피를 얻고 파이어사이드 포럼 광고 토큰을 사용해서 호스트 또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메인넷 지갑 안에서 추가 락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은 추가 락업 기능을 활용해서 채굴 속도를 배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락업을 설정하면 당연히 락업 부스터가 증가되어서 채굴 속도 증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메인넷 지갑 안에 현재 사용 가능한 파이가 반드시 존재해야 락업 설정이 작동한다는 점과 당연히 현재 진행 중인 락업에 추가 락업 퍼센티지가 추가되어서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100% 락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 가능 파이가 없기 때문에 당장 추가 락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고 향후 2차 마이그레이션 예정 물량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P2P 거래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신 후 락업 기능을 활용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해당 파이오니어가 받은 1차 마이그레이션 수량만큼만 추가 락업이 가능합니다. 즉 P2P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 해도 본인이 채굴해서 기여한 물량 이상은 락업 부스트 효과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파이파파 카페의 회원님이 본인의 자료를 올린 것으로 채굴 속도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락업 없는 잔여 물량은 100% 락업이 가능하고 단 P2P를 통해서 기존 채굴 물량만큼만 보유한다면 200%까지 락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락업 전략에 따라서 현재 소규모 물량을 소유한 파이오니어들 대부분은 다시 추가 락업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 물량 소유자, 소위 파이 고래 역시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는 주제가 됩니다. 이번 락업 전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픈 메인넷 진행 시에 유통 물량이 크게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P2P 물량이나 현금성 거래로 풀린 물량이 과연 얼마나 락업의 대상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코어팀이 곧 7월 채굴 속도 조정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7월은 30% 이상으로 대폭적인 채굴 속도 조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파이 네트워크의 통계 변화입니다. 이것은 모두 오픈 메인넷을 위한 통계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니콜라스 박사는 현재 파이의 활성 총 채굴자가 6천만 명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난 3월 14일 945만 명에서 현재 1200만 명 이상의 KYC 진행자가 도달했음을 밝히고 있어서 이틀 전 저희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마이그레이션 증가에 따른 1200만 명 KYC 도달이 매우 정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차단 해제와 라이브니스 테스트 추가 등 KYC 코너 사례 차단 해제를 통해서 더 많은 커뮤니티 멤버들이 KYC를 진행하도록 동원 계획이 가속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월 14일 450만 명에서 현재 약 579만 명의 마이그레이션에 도달하였고 이후에도 마이그레이션의 지속적인 가속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월 14일 50개 앱에서 현재 70개 이상의 앱이 확보되었으며 이들은 이미 파이의 메인넷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의 오픈 메인넷을 위한 네 번째 조건, 즉 오픈 메인넷의 불리한 외부 환경 요인은 크게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으나
물론 코어팀은 파이의 오픈 메인넷 이벤트가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에 오픈 메인넷을 맞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유사항 네 번째는 KYC 관련 6개월 유예 및 롤링 셋업이 7월 1일부로 시작이 된다는 뉴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번 주제는 먼저 출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파이의 시스템 문제로 발생되어서 검증에 걸려 있거나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파이오니어들은 이번 셋업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즉 현재까지 KYC 진행 자격이 주어졌고 독려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루고 진행하지 않고 있는 모든 파이오니어가 해당이 됩니다. 이번 발표는 향후에 적극적인 KYC 참여를 통해서 오픈 메인넷 시기 단축을 위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공하는 KYC 이니셔티브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7월 1일부터 6개월의 KYC 유예와 롤링 기간 설정으로 해당 파이오니어들에게 KYC 필요성에 대한 긴박감을 제공하며 시스템으로 인한 지원의 특수한 경우와 처음 3개월 이내에 제출된 소위 파일럿 멤버 등 초기 KYC 신청 요구사항은 모두 함께 이번에 수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코어팀이 이렇게 강수를 둔 것은 6개월 이내에 전체 KYC와 마이그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설계 사양이 이미 2024년 KYC 기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적어도 향후 6개월 이내에 KYC에 참여한 사람들은 코너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모두 6개월 이내에 마이그레이션까지 완료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2024년 연내에 메인넷 오픈에 대한 강렬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오픈 메인넷 이후에 KYC 일정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등에 대한 내용은 7월에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KYC를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소명서 제출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설계사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 KYC는 기존 건이 모두 해결된 후에 별도 공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채굴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